학습활동, 참새 학습활동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이 작품을 감상하고 참새에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자. 자, 먼저 참새 이미지는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참새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요, 조그만 몸매가 귀엽고도 매끈하고요, 색깔이 검소하면서도 조촐합니다. 아무 기교 없이 솔직하고 가벼운 음성으로 조잘되죠. 우리나라 방방 곳곳에 곳곳에 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참새의 특징 앞에 정리했었죠. 자, 참새라고 불린 까닭은 뭘까요? 이게 참꽃과 연관해서 적어야겠죠. 참꽃이라 불리는 진달래 꽃과 마찬가지로 참새 역시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밀접하기 때문인. 다음, 참새를 대하는 우리 민족의 태도는 어땠어요? 너그러웠죠. 자, 그래서 너그럽고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며 한 집안 식구 같이 살아왔습니다. 자, 참새와 관련된 어린 시절의 추억은 어떤 게 있나요? 나의 집 앞 논에 새를 보러 매일 오는 누나, 누구였죠? 목단이었죠. 목다리라는 처녀가 있었음. 나와 목단은 자주 함께 놀았음. 그리고 좋아했죠. 호감이 있었음. 그건 안 쓸게요. 자, 오늘날 참새의 현실에 대해 작가가 서술한 부분을 찾고 그 부분에 담긴 작가의 태도에 대해서 말해보자. 오늘날 참새에 대한 작가의 서술 부분은 그런데 부분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 참새도 씨가 져서 천년기념물로 보호대책이 시급하다고 한다.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서 이어지죠. 다 적지 말고요. 시급하다는 틀렸네요.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세상의 참새들조차 명맥을 보존할 수가 없게 되었는가? 그동안 이렇게 세상이 변했는가 생각하면 메마르고 생략하고요. 중략 부분은 메마르고 삭막하고 윤기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작가가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가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까? 비판하고 있는 거죠.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참새가 사라져가는 이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메마르고 삭막한 현대 사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해 내용을 고려하여 작가가 참새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자, 과거 우리 민족은 참새에게 너그럽고 부드러운 태도를 보였었죠.
자, 모두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와 한 집의 한 식구들처럼 함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람들은 자연을 소유하려 하고요. 그 때문에 참새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가는 참새를 통해 자연과 더불어 살아왔던 과거와 달리 자연의 생태를 거스르는 오늘날 삭막한 사회를 비판하고자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정리하시고요. 학습활동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새의 마지막 부분 학습지하고 우리 감상의 정리 부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새라고 하는 글은 수필이었죠? 가벼운 수필, 경수필이었습니다. 사라져가는 옛것에 대한 그리움과 메마르고 삭막해서 윤기마저 사라져버린 이 현대사에 대한 비판. 이런 비판이 나타나니까 경수필이 아니고 중수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중수필은 사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논객이 이렇게 논설문 같은, 여러분 그 논설문 같은 그런 글들 있죠. 여기도 현대사에 대한 비판이 있으니까 주장이 담긴 거 아닙니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무게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벼운 게 있고 무거운 게 있다면 여기에는 가벼운 게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경수필이에요. 참새라는 소재를 통해서 소박하게 그려낸 그런 수필이다. 한밤중에 들린 참새 소리로 시작한 작가의 다양한 상념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참새가 어떤 존재인지 예리한 관찰력, 그리고 풍부한 상상력, 거기다가 다양한 이 교양까지, 그러니까 여기 동양적이라고 할까요? 동양적 교양까지 이 글에서는 많이 나타납니다. 또한 참새라는 작고 보잘것없는 미물에게도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작가의 모습을 통해 그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인생관을 엿볼 수 있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윤호영의 수필세계 한번 같이 볼까요? 윤호영이라고 하는 작가는 수필을 상당히 많이 썼는데요. 자, 자연, 향수, 고독은 윤호영의 수필세계를 이루는 주요 주제이다. 아까 선생님 달밤 얘기했었죠. 처음에 달밤, 산, 봉어, 까치, 조약돌, 염소 등에서는 자연과 교감하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삶에 대한 의미를 되짚어보게 한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수필인데요. 방망이 깎던 노인, 마고자, 총가의 사랑방, 곤돌의 정 등에서는 우리 고유의 맛과 멋이 깃든 전통 문화가 사라져가는. 여러분 요거 관련된 사자성어 뭐가 있죠? 온고지신 들어봤나요? 온고지신. 전통 문화가 사라져가는 그러니까 고유한 맛, 멋이 깃든 전통 문화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향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행화, 와병수감 등에서는 인간이 지닌 근원적인 고독,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통찰해 나가는 그런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윤호영이라고 하는 작가는 이런 글들을 많이 썼다는 거죠. 이러한 주제들은 짙은 향토성과 서정적 이미지가 느껴지는 문장, 압축미를 느끼게 하는 간결한 문체, 적절한 비유와 예시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된다. 또한 윤호영의 수필은 평범한 생활에서 얻은 발견이나 깨달음을 독자에게 단순히 전달하려 가르치기 하기보다는 독자의 정서를 환기함으로써, 환기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생각, 그리고 여기 정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생각, 정서를 불러 일으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생각과 정서를 생각하게 만들고 느끼게 만든다, 이런 겁니다. 독자가 마음껏 상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윤호영의 수필세계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학습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참새는 경수필이고요.
회고적, 성찰적, 비판적입니다. 참새 제재고요. 주제는 우리 민족의 후덕함, 덕이 많은 두털후입니다. 두털, 두껍다, 덕이 두껍다.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참새에 대한 여러 가지 상념, 생각들입니다. 전통적인 것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삭막해져버린 현대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담담한 그런 회고적 필체, 그리고 소박한 문체를 사용합니다. 필치와 소박한 문체라고 했네요. 같은 겁니다. 회고적인 그런 글의 느낌, 그리고 소박한 그런 좀 짧은 그런 간결한 그런 문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처음, 중간, 끝이었는데요. 처음 부분은 새벽에 들린 참새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내용이고요. 중간 부분은 참새에 대한 상념을 떠올리게 했고, 그리고 참새가 사라져가는 세상에 대해서, 현대사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끝부분에서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해준 참새 소리를 생각하며 상념에 다시 잠기게 되었습니다. 핵심 강의로 가볼게요. 우리 민족이 참새를 대하는 태도는, 우리 민족의 태도는 나랑 먹는 것을 금하긴 하지만 쥐잡듯 잡아 없애지는 않았고요. 참새를 이삭이나 북대가리나 겨 속의 나달, 수채의 밥풀까지 인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새를 쫓는다고 하지 않았고요. 새를 본다라고 부드럽게 말했죠. 저녁 때는 다 같이 집으로 돌아오는 게 우리 민족이 참새를 보는 그런 태도였어요. 자, 이걸 정리를 하면 너그럽고 부드러운 태도를 보였고요. 한 집안 식구처럼 살아왔다는 거죠. 다음, 과거 현재에 대한 작가의 태도를 보면요. 과거는 참새는 우리 전통적인 농촌 마을의 흔한 새였죠.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왔던 우리 민족의 고독한 정서와 풍요로운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긍정적이었고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재는 참새 씨가 적어가지고 천연기념물로 보호대책이 시급해지는 그런 상태고요. 자연의 생태를 거스르고 자연을 소유하려는 생각을 지니고 메마르고 삭막하고 윤기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비판적이죠. 그래서 대조되고 있습니다. 대조. 과거 현재가. 자, 여기까지 우리 참새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안녕. 끝.